박전영의 코칭 살롱 영어 코치 박전영입니다. 오늘은 코칭에서 스토리가 왜 중요한지, 그리고 스토리에는 어떤 파워가 있는지,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조직에서 핫한 이슈로 스토리가 등장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코칭에서 왜 스토리가 중요할까요? 저는 코칭이 그 어떠한 방법론보다 개개인의 개별성, 한 인간으로서의 존중이 극대화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코치분들 나름대로 코칭 철학을 가지고 있으실 텐데요. 저는 무선회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고요.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고, 해답은 우리 안에 있고, 우리는 온전한 전인적인 인간입니다. 이것보다도 더 한 개인을 한 인간으로 존중하는 그러한 방법이 있을까요? 모든 코치들은 코칭 철학을 가장 기본으로 삼고 있고, 코칭 현장에서 코칭 철학을 구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코칭에서는 객관적인 사실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윤리적인 잣대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내 눈앞에 있는 고객 그분만의 생각, 상황, 맥락, 감정이 중요합니다. 한 사람의 생각, 상황, 맥락, 감정은 과연 무엇을 통해서 표현이 될까요? 그 사람만의, 그 사람 고유한 스토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코칭에서는 고객의 과거, 현재, 미래를 다루게 됩니다. 그런데 현재는 찰나입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코칭은 과거를 이야기하게 되고 미래를 상상하게 됩니다. 과거는 사실 지나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생명력을 잃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코칭에서 과거의 사실을 그냥 리스트업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현재의 스토리로 가지고 온다면 정말 그 과거도 생명력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려면 코치들은 과거를 다루는 데 있어서도 그것을 현재로 리콜하기 위해서는 정말 섬세하게 다루셔야 되는 거죠.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나요? 만으로는 안 되는 거죠. 그 어떤 일을 생생하게 불러오기 위해서는 섬세하게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때 무엇을 경험하셨는지, 주변에 누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때 내 표정이 어땠는지 정말 섬세하게 리딩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과거를 이야기하는 그 스토리에 감정이 함께 묻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감정은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감정은 에너지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생명력을 불어넣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스토리에는 감정이 묻어나게 됩니다. 미래는 어떨까요? 코칭에서 사실은 긍정성을 강조하다 보면은 미래를 많이 상상하게 합니다. 그런데 미래는 경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생각보다 쉽게 상상하기가 어려워요. 역시 미래를 이야기할 때도 되게 섬세하게 리딩을 하셔야 되는 거죠. 3년 뒤에 어떤 모습을 하기를 원하세요? 10년 뒤에는 어떤 일을 하고 계실까요? 어떤 게 상상이 되나요? 이것만으로는 사실은 미래를 그리기가 어렵습니다. 3년 뒤에 어떤 모습을 하고 계시기를 원하세요? 딱 눈앞에 펼쳐지는 그림이 뭘까요? 혹은 누구와 함께 있나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을 하셨어요? 네, 어디로 출근하시나요? 무슨 차를 타고 가시나요? 정말 스텝 바이 스텝 섬세하게 리딩을 하시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스토리를 이야기하면서 그 3년 뒤의 모습이, 10년 뒤의 모습이 정말 눈앞에, 바로 눈앞에 펼쳐지게 됩니다. 그리고 눈앞에 펼쳐진다는 것은 감정이 함께 묻어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코칭이 살아 숨쉬게 됩니다. 감정은 정말 중요합니다. 왜? 사람을 움직이게 하기 때문이죠. 이어서 두 번째, 스토리에는 무슨 파워가 있을까? 바로 스토리에는 감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하루를 생활하다 보면은 정말 많은 정보들이 기억이 되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장기 기억으로 저장이 되는 건 아닙니다. 단기 기억에서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는 많은 정보들은 사실상 감정이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스토리에는 그 감정이 묻어 있을 경우들이 무척 많은 거죠.
여러분들 이 스토리가 사실은 중요한 이유, 스토리가 갖는 파워는 기억을 잘 하기 쉽다는 거고요. 그리고 그 기억을 빨리 불러낼 수 있다는 겁니다. 인간은 타고난 스토리텔러입니다. 2001년도에 옥스퍼드 대학 리서치 팀에서 유전자를 발견했어요. 스토리와 관련된 유전자, 폭스P2라는 건데요. 즉 다시 말해서 우리 모두는 다 스토리텔러라는 거예요. 우리 유전자에 그게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런 사람들이 살아남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인디언들, 옛날에 우리 할머니들은 우리의 역사를 스토리화해서 우리 후대에 전수했고, 그리고 그냥 이야기를 스토리를 들으면서 우리는 그것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 후대에 전수를 했던 거죠. 그만큼 스토리는 기억하기 쉽고 불러내기 쉽다. 우리가 기억한다라는 것은 이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스토리 그 자체가 되게 파워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스토리에는 감정이 묻어 있고, 이 감정은 사실은 아하의 순간에 그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코칭에서 러닝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지속적으로 배우고, 이러한 아하의 모먼트, 우리는 통찰, 인사이트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이러한 인사이트가 있는 것도 단순히 사실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의 변화가 있는 거고요. 이러한 감정의 변화는 스토리와 함께 더 파워풀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그렇다면 조직에서는 왜 갑자기 스토리가 중요해졌을까요? 사실 조직과 스토리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왜? 시간이 항상 없거든요. 무척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말하는 스토리를 통해서 세상을 이해하고 그리고 의미를 부여합니다. 조직 내에서 스토리가 공유된다는 것은 서로의 이해의 깊이가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조직에서는 변화를 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변화에는 항상 불안이 따릅니다. 하지만 변화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서로 상대의 스토리에 호기심을 가지고 경청해 준다면, 그렇다면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느끼게 됩니다.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느끼게 되면 또 다른 시도를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생각을 공유할 수 있게 됩니다. 요새 원어원이 조직에서 무척 활성화되고 있다는 걸 들으신 분도 계실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원어원은 업무를 이야기하는 것과 뭐가 다르냐. 업무는 사실을 그냥 공유하는 거죠. 하지만 원어원에서는 구성원의 스토리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원어원에서는 그냥 업무 대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이슈나 문제에 포커스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제를 가지고 온 구성원의 관심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 한 사람을 존중하고 그 사람에게 대해서 관심을 갖는다는 것은 그 사람이 주인공이 된 스토리에 관심을 갖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직에서 이러한 원어원이 지금 현재 많이 활성화되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오늘 코칭에서 스토리가 왜 중요한지, 그리고 스토리에는 어떤 파워가 있는지, 또 조직에서 이러한 스토리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